형사사건에서 나이가 어리면 선처받지 않나요?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의 경우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재범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용석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MG 마약사범 과연 선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이죠. 대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3년 한 해 동안 마약류 단속 건수가 무려 27,000건인데 그 중에 MZ세대로 불리는 10대에서 20대가 무려 35%나 됩니다. 예전에는 어리다라는 이유만으로, 처음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이 선처를 받았었는데 지금도 그럴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는 크게 세 가지 합성입니다. 첫 번째, 마약. 두 번째, 향정신성 의약품. 세 번째, 대마입니다. 마약은 아편,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펜타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본 것들이겠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건요, 우리가 메탄페타민, 그러니까 필로폰, 히로뽕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의약품으로 쓰이는 겁니다. 뭐 졸피뎀이라든가 프로포폴 같은 것들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대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마약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다 같은 마약이 아닙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오른쪽은 액티브 도즈라고 해서 위험성, 얼마나 이게 위험한가 라는 걸 나타낸 거고, 세로축은요 디펜던스 포텐셜이라고 해서 의존성, 얼마나 중독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가로축으로 오른쪽으로 길게 갈수록 위험하다, 세로축으로 높이 갈수록 중독성이 강하다라는 건데, 그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독한 거 끝에 뭐가 있죠? 헤로인이 있죠. 정말 위험한 겁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니코틴이나 알코올 등과 같이 술과 담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접할 수 있는 성분들도 마약으로 구분한 것보다 중독성과 위험성이 더 높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틴이나 알코올 혹은 카페인도 있죠. 이 세 가지보다 더 낮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느 그래프나 어느 표를 보시든요 헤로인이 원탑을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헤로인을 복용하셨다 선처 가능성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벌 수위 가장 높습니다. 헤로인보다 더 수위 높은 약물도 있는데요, 데소모르핀이나 펜타닐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예 이 표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거의 그건 그냥 독약이지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역시나 선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 게 니코틴이나 알코올보다 중독성이라든가 위험성이 낮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라고 보여있는 대마가 있겠고, 뭐 케타민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니코틴이나 알코올보다는 중독성과 위험성이 약하지만 여기에서는 효과가 빠져있는 거거든요. 그 대마라는 게 강력한 쾌락을 줌으로써 더 강한 마약들의 손을 뻗게 하는 그 입문 마약, 게이트웨이 이펙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도 마약류로 구분해서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호기심에라도 손대지 않으시기를 구원하겠습니다. 이처럼 MZ세대들의 절대적인 단속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약 투약과 마약 유통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투약의 경우에는요, 트위터라든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마약 투약 혹은 마약 구매의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성과 위험성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마약을 투약하였는지에 따라서 선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마약 유통 범죄입니다. 예전에는 마약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요,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이 직접 만났는데 요즘엔 마약 거래 이렇게 안 하거든요.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은요,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한테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로 돈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계좌에 비트코인 들어온 거 확인이 되면은 자기가 미리 마약을 숨겨두고 그 마약이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면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은요, 마약을 들고 가서 미리 어딘가에 숨겨놔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누구한테 시키냐?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 시킵니다. 이거를 소위 말해서 드라퍼라고 합니다. 이 드라퍼라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마약을 어디다가 갖다 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너 마약 구매할 거지? 그런데 마약 이거 갖다가 어디다 놓으면 내가 추가로 마약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라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퍼로 가담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요, 단순 투약만 한 것보다 당연히 훨씬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어린 친구들이 마약 유통 과정에 있어서요, 실제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검거 시에는 결국 모든 책임을 혼자 다 떠안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형사사건에서 나이가 어리면 선처받지 않나요? 그럼 저도 어린데 선처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의 경우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재범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독성 강한 마약을 투약하면요, 이 사람 분명히 마약 범죄 또 저지를 거야, 혹은 마약 유통 과정에 관여된 경우에는요, 선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요, 병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질
진료를 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끊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얼마나 깊이 내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또 가족들은 얼마나 나를 잘 계도하겠다라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주장해서 선처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은 그런 일을 해주고 이 사람도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게 있는가 라는 걸 위주로 봅니다. 초등학생 경제적 이득 받지 않았을 거잖아요. 처벌받지 않겠죠. 정말 그냥 괴롭힘만 당한 사람, 그럼 이동하고 셔틀만 시켰을 거잖아요. 좀 처벌받지 않겠죠. 그런데 시키고 대신에 너도 마약 조금 줄게, 이렇게 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호기심으로 마약 구매해서 투약하거나 고액 알바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요,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